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어제 릴리즈를 한 플러그인 관련해 갖고 소개를 하고 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을 실제로 나중에는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높이를 바닥부터 탑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아는 분들은 앞부분만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만 읽고 보시고 끝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할 이제 플러그인은 뭐냐, 이거예요. 전국 축제 정보를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이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괴산 고추 축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축제에 대한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것도 있고 소개도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이게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땡겨오는 것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해외 호스팅 사이트인 것도 있겠지만 안 되고, 막혀 있어서 안 되고, 국내 호스팅 사이트에서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땡겨오는 거는 편하긴 좋은데, 편해서 좋은데, 그거는 뭐냐면은 모두 똑같죠. 이걸 땡겨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오니까 중복 문서에도 걸릴 것 같으니 차라리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은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하자라는 어떤 템플릿을 만든 거예요. 입력값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모든 사이트를 이제 블로그를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취지는 뭐냐면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메뉴를 뭘 할지, 아이템을 뭘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아이템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잡블로그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래서 뭐 유용한 팁부터 해갖고 뭐 오만가 다 넣잖아요. 그러면 그때 컨텐츠를 하나를 카테고리를 하나를 이걸로, 이 플러그인 같은 걸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국제를 하기 좋죠. 매달 있고 1년 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관리하기도 좋고 좋잖아요. 지역별로도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 플러그인의 용도는 말 그대로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좀 이따 할 건데, 이런 무슨 주제를 할지 애매한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를 지역 축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떤 메뉴 카테고리 메뉴로 하나를 추가하기 좋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메인 페이지로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은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은 메인 페이지는 말 그대로 그냥 블로그식으로 나타내고 이 서브 메뉴로 눌렀을 때 이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이 플러그인의 용도, 내가 왜 개발을 했고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플러그인에 다운받아 갖고 이제 뭐 설치만 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플러그인을 깔면은, 플러그인은 이렇게 코리아 페스티벌 인포라는 이름으로, 플러그 이름으로 제가 만든 걸로 해갖고 지금 현재 1.5 버전으로 배포 중입니다. 플러그인 배포 사이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그인을 깔았어요. 활성화를 시키면은 왼쪽에 축제 정보라는 메뉴가 보이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축제 정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축제 등록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축제 등록. 축제 등록을 누르면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축제명, 뭐 부제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별표가 있어요. 이거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 별표가 없는 것은 옵션입니다.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죠. 잠깐만요. 축제명, 그 다음에 부제목, 축제명, 그 다음에 부제목이 여긴 안 적어놨네. 잠깐만요. 다시.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여기 있다. 축제명. 좀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게 축제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부제목입니다. 부제목이고, 그 다음에 개최 기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가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개최 기간. 이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 다음에 개최 장소, 지역. 지역은 말 그대로 팔도강산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 장소. 구체적인 장소나 장소명을, 주소나 장소명을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개최 장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썼죠? 주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최는 어디서 주최를 하냐라는 거죠. 주최 기간을 여기서 쓰면 되고, 연락처하고 홈페이지하고 이미지 URL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거, 축제 여기 소개죠. 여기 축제 소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건데, 이렇게 말 그대로 컨텐츠를 본인이 쓰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갖고 오냐? 어디서? 우리는 잘 되어 있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가 API를 땡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관광공사에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같은 데서 내가 한국 썼는데 축제 한국관광공사 추천 지역축제라고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축제 여긴가?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전국축제라는 데서 들어가서 시기 이제 앞으로 할 거를 해야 되니까 9월 달이다 라고 해서 9월 달에 쓰고 지역은 전체로 놓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계산 고추축제 같은 경우도 이거 눌러보면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제가 이거 딴 거는 이거를 타이틀로 했고 이거를 서브 타이틀로 부연 설명으로 넣었어요. 제가 여기서 아까 보면은 축제명을 이걸 넣고 부제목을 이걸 넣었다는 거죠. 축제명 이제 부제목을 이렇게 넣고 여기 나오죠. 기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나옵니다. 설명 나오고 설명은 똑같이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걸 베이스로 해갖고 자기의 어떤 또 설명이라든가 내용을 더 추가를 하는 게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홈페이지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여기가 이제 주체예요. 계산군하고 계산축제위원회 이게 주체국이죠. 주체지가 어디서 하는지 지역도 나오니까 여기도 해도 되고 보통 이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거는 주소잖아요. 주소보다는 이게 어디서 하느냐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축제 소개 이건가? 잘 못 찾겠네. 여기 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행사장 여기 있네. 여기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를 축제 아까 장소 개최 장소를 여기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완료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쓴 거거든요. 부제목만 안 썼어요. 부제목만 안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이제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고 자기가 컨텐츠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어떤 글쓰기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글쓰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인기 축제도 있고 나오고 제가 등록한 거에 필터링도 되고 월별로도 필터링이 되고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뭐 오류 같은 거는 계속 나오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버전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다기 때문에 이거를 메뉴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하셔갖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메뉴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용한 정보, 뭐 축제 맛집,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축제, festival24.com이기 때문에 축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축제 맛집 같은 것도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갖고 메뉴를 만들어서 쭉 글을 쓰는 곳이 있고 유용한 정보도 쭉 쓰는 곳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컨텐츠가 이제 지역 정보 축제를 일정을 알려주는 어떤 것을 컨셉으로 가서 하나의 메뉴로 탄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설치를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발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계속 플러그인, 특히 그리고 제가 튜닝한 이 테마, 이거죠.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여기예요. 이 링크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뭐 찾아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URL KR 들어오셔갖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서비스로 오신 다음에 웹에 오셔서 웹 카테고리에서 플러그인 모음 여기로 오시면은 여기로 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뉴스레터 구독하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보면은 제가 이제 안내 1호죠. 이 뉴스레터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 테마 튜닝한 거에 대한 어떤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소식지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 테마를 베이스로 해갖고 제가 개발한 플러그인, 지금 소개했던 이런 지역 축제 같은 것도 이 테마 베이스입니다. 다른 테마에서는 말 그대로 테스트도 안 해봤고 제가 수정해줄 의무도 없고 어떻게 오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개발한, 제가 튜닝한 이 테마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뉴스레터를 간단한 안내를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발행을 이제 세 번째까지 어제 29일 날 제가 3호를 보냈는데요. 지역 축제 관련된 플러그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오류 발견된 거 오류라기보다는 테마에서 제가 뭘 했더라? 잠깐만요. 그렇죠. 테마에서 한 줄 요약 추가하는 것을 입력창을 제일 상단으로 올리는 거, 그걸 약간 수정을 해서 5.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GP 호텔 천사 버전을 계속 꾸준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시면 제가 이거 베이스로, 이 테마 베이스로 해갖고 제가 개발했던 플러그인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으로 가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있고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 테마 튜닝이고 이거는 그냥 바로 다운받을 수가 없고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서 비밀번호를 주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료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코리아 페스티벌 인포 같은 경우 1.5 버전이고 상세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요 상세하게 설명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죠. 너무 길구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사용법을.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최신 버전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셔갖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운받으셔갖고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완성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닝한 테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투닝을 했어요. 메뉴도 한 2가지를 넣었어요. 뭘 넣어야 될지 몰라갖고 뭐 기타도 넣고 생활 속 상식도 넣고 이렇게 주제가 뭘 써야 될지 주제가 좀 고갈났을 때 이걸 한번 깔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서 플러그인에 가서 플러그인을 추가를 누르고 플러그인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하고 다운받은 곳에 가면은 코리아 페스티벌 인포라고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설치를 눌러주죠. 그럼 설치가 금방 됩니다. 플러그인 활성화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코리아 페스티벌 인포라는 게 버전 1.5 버전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지역 축제라는 정보가 보이고 메뉴가 보이고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없죠. 왜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하냐라는 거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페이지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글 발행을 하잖아요. 포스팅을 하는 것은 여기에 글 가면은 모든 글을 한번 가볼게요. 글 쓰면은 여기에 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 글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글이고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페이지는 한 장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이고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페이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 말고 페이지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보통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메뉴에도 없는데 이렇게 샘플 페이지로 있죠. 독립적인 어떤 안내가 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버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정보 정보 방침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약관 같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첫 번째 접속했을 때 보이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역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가서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왼쪽에 글 아닌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그럼 글쓰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포스팅이 아니고 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라고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여기 쓸 제목을 쓰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잠시만요. 축제 정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축제 정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쇼컷을 넣어야 돼요. 쇼컷. 우리가 쇼컷이라는 게 단축 기호인데 여기에 보면은 축제 정보 플러그인에 보면 설정이 있어요. 사용법 매뉴얼이라고 있죠. 사용법 매뉴얼. 여기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페이지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관리자 들어가서 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추가까지 했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제목은 알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딴 건 쓸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요걸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복사하기 눌러서 가로까지 넣어야 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 맞나? 블록이라고 안 뜨지? 일단은 하고 공개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죠. 아직까지도 여기는 이게 메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야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뭐 사용자 정의나 아니면 메뉴에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모양에 가서 사용자 정의를 갑니다. 아니면 여기 메뉴가 있네. 메뉴로 바로 갑니다. 메뉴로 간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여기 아까 페이지에서 여기 글도 있고 페이지도 있는데 우리는 페이지에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제목이 축제 정보였죠. 여기 체크를 하고 메뉴에 추가를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뉴가 아까 오른쪽에 기억나나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축제 정보를 앞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 상식 기타 이렇게 한번 놓고 메뉴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듯이 글을 쓰면 여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메뉴가 카테고리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플러그인을 쓸 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여기가 컬러가 지금 제가 이제 약간 군청색 같이 이렇게 됐죠. 네이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양에 가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색상이 아니고 죄송해요. 테마 색상 설정 여기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블루 이게 색깔 비슷하죠. 이게 비슷하네. 이게 비슷하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비슷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하다가 축제 정보에 이렇게 딱 메뉴를 누가 누르면은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넣으면은 여기에 컨텐츠가 생길 거고 글을 쓰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쓴 글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메뉴가 컨텐츠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역 축제 관련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리포팅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